합리적인 소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과소비하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100만 원에서 105만 원 되는 거죠. 먹고 놀기만 했는데도 월 최대 7,500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커플의 데이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15억 작은 부자 현주 씨의 돈 관리 습관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한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데이트 통장을 제안했나요? 지금 많이 황당하신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던데 첫 번째 사연은 데이트 통장을 제안한 남친에게 실망하는 여친의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트 통장 만들다고 했더니 여친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런 거죠.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네.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가성비 여친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비용, 이건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뭐 데이트 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진 않겠지만 옛날에 데이트 하실 때 어떻게 데이트 비용 누가 내셨나요? 최근에는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통해서 둘이 그냥 반반,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커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데이트 통장을 쓰지 않는 분들도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돈줄남의 과거 연애 시절. 저는 결혼을 90년대 후반에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데이트 비용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다 냈던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돈줄남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진짜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가 내는 거가 일단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당시의 여친, 지금의 이제 아내죠. 뭐 그렇게까지 아까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데이트 비용 다 냈던 것 같고요. 90년대 후반에 남자가 다 내는 문화. 제가 이제 이게 결혼 사진이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 꺼내가지고 이거 공개하는데, 이거 진짜 눈이 왜 이렇게 작냐?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눈이 좀 커진 것 같네요. 제가 뭐 눈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90년대는 그런, 이게 돈줄남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20 몇 년 전, 진짜 오래됐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돈은 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피보다 진하다. 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척을 지고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물며 커플이 사실 커플 되기 전에 남남 아닙니까? 남남. 그러니까 돈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무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돈을 써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써. 이런 거는 이제 현대 이 자본주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커플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는 커플보다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잘 되는 커플일수록 나중에 혹시 결혼을 하게 돼서도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내용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플들 간에 돈 쓸 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이 돈을 안 쓴다는 건 좀 마음이 안 간다 이렇게 또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플 간에 이런 거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마음이 상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소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데이트 통장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데이트 통장 없는 커플,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데이트 통장을 꼭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나 약간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3단계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3단계. 자, 첫 번째는 데이트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트 비용을 얼마나 쓰는 게 적당할까? 이런 것도 좀 돈줄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몇 퍼센트를 데이트 비용으로 써라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엔겔 지수나 문화생활 비용이나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트 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의 데이트 비용을 쓸 건지의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줄남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아주 고소득이 아닌 뭐 한 500만 원 훨씬 이상 번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대체적으로 25% 정도의 엔겔 지수가 적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엔겔 지수로 75만 원 이상 쓰면 안 돼요. 여기 이 75만 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 요리해 먹는 뭐 밀키트 또는 장 봐서 요리해 먹는 비용, 또 배달 비용, 외식 비용 이거 다 합쳐서 한 달에 내가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 소득 대비 문화 레저 비용은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타시는 분이 내가 취미 활동이나 문화 생활에 쓰는 돈은 한 30만 원 정도 이내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엔겔 지수와 문화 레저 비용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5%니까 얼마입니까? 10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5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엔겔 지수와 문화 레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100만 원에서 105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0만 원과 105만 원 안에서 데이트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엔겔 지수는 25%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문화 레저 비용도 10% 쓰고 나는 이제 데이트를 시작했으니까 또 데이트 비용은 또 30만 원, 50만 원 또 쓰겠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인이 만나면 뭐 합니까? 밥 먹잖아요. 외식하잖아요. 외식. 밥 먹잖아.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뭐 하냐면 뭐 영화 보잖아. 영화 뭐 예를 들면 영화 본다. 그러면 공연을 본다. 그거 문화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엔겔 지수와 문화 레저비 안에서 일정 부분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생활에 쓰는 돈이 100이다 그러면 그중에 30을 꺼내서 데이트 비용을 쓴다. 이런 개념이 돼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나머지는 또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누구나 사회초년생 때 빠듯한데 엔겔 지수 25%에 문화 레저비 10%를 써야 되는데 그걸 한 사람이 부담하게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데이트 통장이 없다 그래서 뭐 무조건 한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면 너무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데이트 예산 수립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여친이 소득이 얼마고 내가 소득이 얼만데 내 문화 레저비와 엔겔 지수 예산과 여친 또는 남친의 엔겔 지수와 문화 레저 비용 안에서 각출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하면 한 달에 우리는 50만 원을 데이트 비용으로 너무 많다. 50만 원? 뭐 매일 만나는 거 아니면은 뭐 보통 제가 만난 커플들을 물어보니까 요즘은 뭐 직장이 바로 코앞이다 그러지 않으면 보통 주말에만 만나시더라고요. 예, 주말에만. 그러니까 주말에 왜냐면 그 데이트만이 사회생활은 아니잖아. 내가 또 다른 인간관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만나니까 그럼 한 달이면 한 4번, 5번, 6번 이 정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만 원 버는 분이 50만 원을 데이트 비용으로 각출하면 100만 원인데 이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어쨌든 자, 이 데이트 예산 수립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데이트 예산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데이트 통장 만든다며. 그럼 데이트 통장 만들면 무조건 반반 아니야? 예, 무조건 50대 50 n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맞죠? 물론 맞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소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더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버는 사람이 조금 덜 내는 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연인 사이에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될 상황이다. 이게 무슨 뭐 세금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너무 박하게 그렇게 나는 돈 많이 벌고 여친은 조금 버는데 우리 데이트 비용 한 달에 50이니까 너 25, 나 25 내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50대 50이 일단 기본인 거는 맞아요. 기본. 자, 뭐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민주적이죠. 그죠? 그게 맞는데 소득이 좀 한쪽이 많이 더 번다면 조금 더 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50대 50으로 내지만 내가 이거는 데이트 비용 아닌데 내가 오늘 이거 사줄게 이렇게 내주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내는 거보다는 나는 반반 내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데이트 비용 부족할 때 내가 더 낸다든지 아니면 이벤트로 하겠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칼같이 반반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데이트 비용의 예산을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데이트 비용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게 보통은요, 데이트 비용을 한 사람이 관리하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하니까 상대 여친이나 남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돈을 쓰고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이거 얘기 들은 건데, 이거 내가 있잖아. 이거 뭐 필요해갖고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면, 잘했네. 그러는데 속으로는, 저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돈줄남의 모토가 뭡니까? 돈줄남의 모토는 월급은 공금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하물며 월급이 공금인데 데이트 비용도 공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이트 비용은 확실히 공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범위가 어딘지를 정해놔야 된다. 그리고 적립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사용 범위가 어떤지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 혹시 조금 남게 되면 어떡하냐. 뭐 남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없지. 남으면 뭐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부분에 의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게 되면 자, 어떤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게 좋을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데이트 통장은 모임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파킹 통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파킹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하루를 맡겨도 2% 또는 뭐 3% 이렇게 이자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 파킹 통장으로 써도 되는데 지금 뭐 보면 카땡 뭐 토땡 뭐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주로 모바일 기반으로 한 은행들에 보면 모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임 통장이라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모임 통장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파킹 통장처럼 이자도 줍니다. 연에 2.3%. 근데 뭐 솔직히 그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을 뭐 데이트를 얼마나 안 하길래 그 돈이 남아가지고 이자가 붙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자를 준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카드를 여러 장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인데 한 사람만 뭐 이렇게 돈을 쓰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먹고 놀기만 했는데도 월 최대 7,500원 캐시백.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쓰길래 7,500원 캐시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면요. 하루에 매일 1회 매달 5회씩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10,000원을 결제하면은 100원. 10,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500원씩 캐시백이 돼요. 이거 괜찮네. 그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트 통장을 이런 모임 통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모임 통장은 그거 모임장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임장이 마음대로 입금, 출금, 결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공동 모임장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공동 모임장. 이게 뭐야? 나하고 여친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모임원이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동 모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친도 모임장이 되고 나도 모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출금이나 이체나 모임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한테 동시에 문자가 가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다. 그러니까 뭐 데이트 비용 가지고 뭐 실갱이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괜히 결제할 때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구두끈을 다시 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엔 말이죠. 재밌는 것이 카카땡 은행에서는 2월 14일이 언제죠? 바로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날까지 이 모임 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추첨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쏘는 그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만 선물하지 말고 이 데이트 통장 만들고 모임 통장 만들어서 정말 우리 커플이 더 끈끈한 그런 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트 통장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지켜서 데이트 통장을 만드신 분들은 절대로 과소비하는 데이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돈을 쓰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데이트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상호 투명한 돈 관리를 통해서 이 돈 관리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만 공개하고 야, 보너스는 물어보지 마. 상여금 물어보지 마. 수당 나온 건 물어보지 마.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완전히 오픈해서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습관을 커플 때부터 부부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편리한 모임 통장을 통해서 여러분 멋진 데이트를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명한 돈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본금이 많이 없고 뭐 자기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배달 창업인 것 같아요. 배달 창업. 네. 배달 창업도 잘 만들면은 네. 뭐 한 달에 그래도 5, 6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